그러면 간단하게 네. 차량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렌토 MQ4 1.6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의 VT 캠을 뺀 풀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썬루프도 파워나마 썬루프가 들어있고요. 세차는 안 해가지고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외형적인 거 보면 되게 네모나고 각진 느낌이 조금 그나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차를 고르게 됐고요. 출고 시기는 2021년 2월에 출고받았고요.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탔는데 28,000km 정도 탔습니다. 차량 결제 방법은 차량 가격이 아마 시등록세를 포함해서 4,500에서 600 정도 들었는데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6개월 할부로 현재 갚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제 차량 할부값이랑 최근에 워낙 장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유류비, 보험비 포함해서 한 달에 100만 원에 좀 가깝게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량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서 소개도 받고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디자인 면에서 일단 저는 옆모습이 보면 옆모습. 되게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뒷모습이나 뭐 전체적으로 네모난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후미등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그릴이 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네. 네, 그 부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반대로 네.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 디자인 쪽은 저는 다 뭐 길쭉길쭉 쭉 뻗은 느낌이 좋은데 네. 제일 좀 아쉬운 점이 이게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여기 숨어져 있어서 처음 이제 이용하는 사람은 자꾸 여기를 누르고 그쵸. 거기가 많이 계속 유치되니까는. 하는데 이게 위치가 조금 좀 더 쉬운 곳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트렁크를 좀, 트렁크에 물건들이 많네요. 무슨 캠핑 용품들이. 캠핑 의자, 테이블, 뭐 여기 차량 차박용 매트도 있고 차박을 좀 자주 하시나 봐요. 한 두세 번 갔었는데 글러브도 보이는데 무슨 운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취미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복도 있는 건가요? 네, 수영도 배우고 운동선수신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많이 실려있는 것 치고도 여유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리를 안 해서 이 정도지 정리하게 되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사할 때 한번 이 차를 이용해서 이사한 적이 있는데 1인 가구는 충분히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버튼이 트렁크. 여기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고 여기 닫는 버튼. 닫는 버튼. 네. 보통은 여기 위치에 있어서 여기를 이제 많이 누르잖아요. 더듬더듬거리면서. 여기 밑에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모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계속 어딨어 처음 여는 사람들은 한 번 여는 사람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만족하시나요? 여기 뒤에서 나오는 와이퍼가 숨어 있잖아요. 이거. 네네. 확실히 저도 보이는 것보다 네. 숨어 있으니까 좀 깔끔해 깔끔하고. 보이고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닦여 있는 모습이 이거 카메라에 담겨있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닦여지면은 충분히 뭐 후방을 보는데 저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범위네요. 보이는 범위가. 지금 차주분이 키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요. 네. 어떻게 신체 저는 키가 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85에 몸무게가 한 95kg 정도 나가. 95kg? 예. 그럼 이 차량 탑승하시고 운행하실 때는 뭐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네, 저 안 그래도 이제 차를 고를 때 중요시 생각했던 게 공간감인데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앉았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충분히 그러네요. 있고, 확실히 레그 위에도 여유가 좀 있고 다리 길이도 그렇고. 제가 한번 앉아봐도 될까요? 네. 제 키는 174에 제가 72kg인데 충분히 여유 있네요. 높이가 한 뼘 이상 나오고 굉장히 쾌적하네요. 안에 공간이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열어놓으신 건데 일단은 이건 내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확실히 좀 위험이 가 있네요. 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청바지를 입었을 경우에 위험이 조금 생기고 주름도 좀 지더라고요. 아직 뭐 클리닝이라든지 가죽에 대한 그런 것들은 따로 한 번도 없고. 근데 이거는 하면은 또 다 지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리닝 받으면은. 뒷좌석에서도 제가 한번 앉아서 여기 보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전체적으로 보이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저야 뭐 어느 차량을 타든 여유가 있는 키거든요. 이 뒤에도 보면은 충분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도 지금은 여기 이제 보조석이 뒤로 당겨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 정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탑승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타봐 주시겠어요? 예, 이쪽은 지금 최대한 여유있게 당긴 상태인데도
무릎이 뭐 큰 불편 없을 만큼. 그러네요. 목에도 전혀 머리도 뭐 닿질 않고 있고. 머리는 살짝 살짝 닿나요? 말랑말랑. 제가 워낙 말랑말랑. 커가지고 앉은 키가. 그런가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차량 시동화까지는 저희 켰잖아요. 켜고 네. 이제 달리는데 너무 조용해요, 차량이 확실히. 하이브리드다 보다 보니까는 더 그럴 텐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동을 켜고 났었을 때 헬리콥터 소리가 좀 난다고 그런 얘기가 조금 커뮤니티에서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시동을 켜거나 아니면 조금 추운 날 이제 시동을 켜게 되면 한 5분 정도는 조금 헬리콥터 소리 같은 그 툴툴거리는. 큰 건가요? 저는 근데 창문을 닫고 있으면 크게 불편한 걸 안에서는 잘 못 느끼고. 느끼긴 느끼는데 느끼시나요? 뭐 네. 불쾌하거나 이러진 않은 정도. 네.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소리가 와서 없어지기 때문에 네,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차량 주행하면서 지금 보이는 이제 배터리 게이지가 보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브레이크 밟을 때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이제 그걸 또 활용해서 또 주행하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이게 하이브리드에서 가솔린을 같이 이제 운행이 된다고. 네. 그때 좀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운전하는 그 정숙도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르막길뿐만 아니라 가속을 하거나 갑자기 조금 속도를 그럴 때는 이제 뭐 엔진이 개입돼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아무 진동이나 소음이 조금 확실히 있는 편입니다. 느낌이 딱 이게 개입됐구나. 좀 힘들어하구나 차가. 참 힘들어하구나. 그것도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불쾌하다라는지 뭐 이게 너무 진동이 심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좀 이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정도만 네. 느낄 정도. 그러면은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소렌토와 또 비교했던 차량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많은 차량을 두고 고민했었는데요. 투싼 하이브리드가 마침 제가 딱 고민할 때 나왔어가지고, 네. 투싼 하이브리드랑 이거랑 또 이제 외제차까지 고려해가지고, 외제차면은 BMW 5 시리즈나 뭐 5 벤츠 시리즈. E클래스 이렇게 한 4대 정도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타기에는 외제차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보험료도 비싸고 유지비도 좀 많이 든다는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접어두고 투싼이나 이걸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싼이 더 저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직접 가보고 이제 두 차를 타보니까 확실히 급 차이는 나더라고요. 네. 이게 준준형이랑 중형이랑 차이가 확실히 나서 뭐 고민 없이 소렌토로 그냥 그 내부 결정했습니다. 공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뭐 다른 요소가 조금 이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투싼은 좀 더 부드러운 이제 곡선 느낌이 많았고 또 내부 공간도 확실히 좀 더 좁았고, 근데 소렌토는 좀 더 각진 느낌, 뭐 직선도 쭉쭉 뻗어 있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소렌토로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다자녀다 보니까는 차량을 구매하려고 보다 보니까 카니발과 펠리세이드였는데, 두 차량을 다 시승을 해봤는데 앉자마자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펠리세이드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네. 분명 뭐 투싼 하이브리드도 좋은 차인데 이게 또 자신한테 맞는 그런 차량이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몇 킬로를 타고 계시죠? 지금 28,000km 정도 탔습니다. 28,000km? 그럼 네. 되게 굉장히 장거리를 좀 많이 운행하신 것 같은데. 네, 제 고향이 멀어가지고 장거리를 많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운행할 때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느낌인가요? 차선 유지나 이런 게 잘 해줘가지고 불편한 게 크게 없습니다. 예. 차선 유지라든지 차로 네. 이탈 방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작용되니까는 네. 맞아요. 그 기능 진짜 무조건 차를 구매하실 때 그 기능은 옵션이든 아니면 기본이든 무조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 연비가 복합 연비가 지금 15.3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계기판에서는 15.6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연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 이 차를 고려했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또 연비가 좋다는 거였는데요. 여름철이나 이제 한겨울에 좀 에어컨을 키거나 뭐 추울 때는 연비가 확실히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차 트렁크에 지금 짐이 많아서 그렇지 짐이 없는 경우에는 뭐 18, 19, 20까지도 20까지? 예,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비가 좋네요. 이 차량의 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간이 엄청 넓다 보니까 요즘 이제 워낙 캠핑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요즘 또 저는 이제 캠핑이. 또 뭐 귀찮은 거 싫어해가지고 저는 텐트 같은 거 안 치고 이제 차박을 많이 하는데,
제가 키가 185에 몸무게가 한 95kg 정도 나가는데 사실 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저랑 만약에 뭐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성 한 분 정도까지는 여성? 충분히 예. 자주 다니시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예. 지금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잘생기시고 또 몸도 좋으신 분이신데 되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일단 외형을 보면 남자들도 이제 누구나 이제 각진 SUV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소렌토가 좀 각져 보이는 느낌? 그래서 또 외형이 마음에 들었고 실내는 LG선으로 좀 쭉 뻗은 느낌이 되게 많아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예, 그래서 이제 소렌토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큰 장점이죠. 아무래도 네. 디자인면을 요즘엔 또 투박한 뭐 이제 그런 디자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차를 고르면서.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시트가 이제 청바지를 입으면 이제 이염되는 이염이. 예, 확실히 그게 좀 유일한 단점?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이슈죠. 그 증가, 엔진 오일 증가에 대한 그런 이제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영상도 많이 올라오는 걸로 봤는데 혹시 차량도 혹시 시청해 보셨나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주변 선배가 이제 너 소렌토 뭐 그런 문제 있다 하더라 확인해봐라 해서 네. 직접 이제 점검을 맡겼는데 제 차는 뭐 엔진 오일 증가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이게 제 차 같은 경우에도 C필러가 불량이 있는 차량이 있다 가서 검사를 해봐라 했더니 제 차량도 잘 마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하고서 근데 이 부분이 말을 안 해줬다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C필러가 이게 떨어져 있는데 누가 이걸 붙었는지 마감을 확인을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지금 수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아까 엔진 오일 그거 말고는 뭐 따로 가서 확인해봐라 뭐 이랬던 부분들은 없었나요 혹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하나 확인해보라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후로 이제 점검을 받았었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다른 뭐 별다른 말이 없는 거 네, 보면은 문제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차량 이제 구매해서 주변에서 반응들은 좀 어땠는지 탑승한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일단 처음에 집에서 저는 이제 승용차 말고 그 세단 말고 SUV를 타라 했거든요. 집에서? 뭔가, 예, 안전한 네. 느낌이 드니까 저희 누나도 처음에는 뭐 야 네가 무슨 소렌토냐 조금 더 싼 거 사라 이렇게 하다가 가격대가. 예, 차를 보러 이제 누나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보더니 투싼 하이브리드 가격이 이제 옵션을 다 넣게 되면 3천만 원 후반대 네. 풀옵션 하게 되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가격 대비 차를 봤을 때 훨씬 더 소렌토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네, 한 단계 좋아 보인다 해서 주변에서도 다 소렌토를 추천해줬던 것 같습니다. 실제 타본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이제 친구분들 이제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제 친구들 다 보면 시트 색이 다 예쁘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때 타는 것만 아니면 뭐 그것도 이제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커버가 되는 부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장점이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소렌토는 저도 고민을 해봤던 차량이라서 이 차량이 또 5인승인데 6인승, 7인승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자녀인 부모 입장에서도 이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봤는데 6인승이나 7인승으로 해서 뒷좌석을 펼쳤을 때는 트렁크 부분이 굉장히 조금 좁아. 작더라고요. 네. 위에 루프탑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짐을 싣기가 조금 힘들 거라는 이제 판단하에 지금 이렇게 팰리세이드도 또 이렇게 보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너무 멋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제가 느끼기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이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이 차량은 21년 2월달? 네, 21년 2월에 출고 21년 받았습니다. 2월에 출고를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그때는? 저는 한 3개월 조금 넘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보니까 뭐 8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차가 나온 저희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헤이 딜러에 한번 제 차를 올려봤거든요. 25,000 탔을 때 올려봤는데 차를 산 가격 차값만 한 4,300 정도 줬었는데 4,280에 산다 하시더라고요. 4,280이 되게 10분 이상이. 네, 그만큼 감가가 가장 잘 되는 차량이 아닌가. 25,000을 탄 차량을 새 차가 4,300인데 4,300인데 4,280에 예까지 산다고. 야, 그러면은 굉장히 감가 방어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이제 지금 고민하시려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한번 전해드린다면은
일단 국산차 중에서 이제 가장 가성비 좋은 차를 고르라면 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크기 면에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고 내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도 옵션이나 모든 면에 따랐을 때 뭐 어느 차랑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 추천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를 혹시 추천하지 않는 분들이라든지 네. 차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 그런 게 어. 좀 있을까요? 네, 이게 그 하이브리드고 1.6이다 보니까 세금도 얼마 안 내고 세금이 예, 맞네요, 유류비도 진짜. 이제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저는 보험료가 저도 처음에 샀을 때는 1년 동안은 16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60. 운전 네. 경력이 조금 있는데도 차값이 또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 처음에 이제 사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 제가 네. 1년에 한 연봉이 4천 후반 정도 되거든요. 어. 저는 이제 뭐 여자친구도 없고 그런데 거의 딱 맞거든요, 지금. 그 월급이랑 이제 유지하는 그 비용들이 예.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차량 구매했었을 때 아까 전에 얘기 듣기로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네. 내시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할부를 하고 있는데 36개월 할부로 유류비, 세금, 유류비, 보험료 다 했을 때 한 달에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차에만 쓴다고. 예. 뭐 다 토탈해서 예, 한 달에 할부금. 한 100만 원 정도를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이제 차량 구매하실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옵션 기능 자체 이름이 드라이브 와이즈 맞죠? 드라이브 네. 와이즈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들어서 이게 핸들이라든지 저도 한번 안전하게끔 핸들을 손을 떼고 운행을 해봤는데 차선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알아서 이게 바꿔주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차로 유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중앙으로 가려고 이 차량이 노력한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 만족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이제 뭐 차선 보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간격 유지는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일 간격을 붙이는 네. 걸로 해도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 보니까 예. 워낙 요즘 차가 많이 많다 보니까 되게 바짝바짝 붙지 않은 비해서 빵빵거리잖아요. 끼어드는 차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힘든데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저는 진짜 피로도가 한 3분의 1로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고속도로라든지 고속 주행에서는 잘 사용하고 잘 작동되는데 네. 아무래도 시내권은 이런 도심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시는. 차선 유지는 쓰지만 이제 간격이나 이런 거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스팅어 휠 사진으로도 한번 올라올 텐데 이게 팰리세이드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팰리세이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지만 이 차로 유지 기능이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기아 차량 여기 스팅어 휠에 보면은 이거를 따로 그 드라이브 와이즈를 키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이거 키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걸 항시 누르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예, 눌러놓고 이렇게. 항상 눌러놓고 예. 계시고. 그러면 핸들이 뭐 내가 조금 붙는다든지 하면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 느낌은 좀 어떻게 이질감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괜찮으신가요? 이거를 조금 추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좀 위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댓글에. 손을 놓고 완전히 이제 이 기능에만 맡기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크게 위험하지는 이렇게 않을 것 같습니다. 확확 돌아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전혀 그죠? 그렇지 않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이 기능을 항상 켜고 다니고 싶은데 꼭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지만 켜진다는 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아반떼에서 처음 렌트해서 느꼈을 때 너무 좋다 생각했었는데 헤이드를 타면서는 이 기능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다가 스마트 크루즈를 키니까 뜨는 거 보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기능을 저도 이렇게 바로 누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럼 요즘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차로 유지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정말로 손꼽는 기능? 이건 정말 좋다라고 했던 기능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도움을? 예,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처음 가는 지역에 가가지고 길을 몰라서 검색한다고 조금 운전을 소홀히 했죠. 집중을. 예. 근데 그때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전방 추돌을 방지해 주더라고요. 인지를 못하고서 차가 보고 있었는데 네. 알아서 멈춰가지고. 네네네. 이게 확 멈추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기능이 있는데 그 작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멈추는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나는 건지 브레이크 잡히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거리가 좁아질수록 완전 확 멈추는. 알아서 딱 브레이크 예, 잡히는. 완전.
급브레이크 이렇게. 아우, 수리비라든지 이제 그런 금전적인 거를 확실히 막아주는. 네, 몇백은 아낀 것 같습니다. 두세 번 그랬어요. 지금. 두세 번 정도.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왜 후방 교차 추돌 방지라든지 이제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전면 주차 했다가 뒤로 뺄 때 뒤에 차가 온다든지 그럴 때 알아서 멈추는 그 기능. 네. 혹시 이것도 작동해봤나요? 이 차에서도? 지금 차 멈춘 적은 없는데, 뒤에 있을 때 차가 지나간다? 이제, 예, 알림음이 계속 되더라고요. 경고음이. 경고음만 뜨고서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오진 않았나요? 이게 제가 근데 거리가 워낙 멀어서 안 된 멀어서. 건지 뭐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똑같을 수 있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을 후진으로 해서 빼고 있다가 뒤에 차량이 오게 되면은 멈추는데, 정말 좋은 기능으로 이렇게 멈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도 갑자기 브레이크가 꽉 밟히면서 급제동하듯이 스티어힐에서 좀 세게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고음까지 울리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서 그냥 바로 당황하지 않고 좀 판단을 했는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거 바로 겪으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 소리도 이렇게 삐빅 삐빅 하면서 울리고, 스팅어힐 막 진동 오고, 갑자기 차량이 급제동으로 확 멈춰버리고. 이제 그게 또 이 차량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아직까지 이제 작동되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 이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은? 일단 뭐 워낙 가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고, 그쵸. 이제 뭐 사이즈가 워낙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래도 뭐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사이즈다 보니까 가장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차량을 고르라면 저는 이 차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제가 좀 뭐든지 빨리 질리는 스타일인데, 차는 아직까지 안 질리더라고요. 예, 되게 만족스럽게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정보들이 분명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드라이브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타는 용감한 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